네, 생소한 장외 주식 여러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목요일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외 주식의 세계로 제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장외 주식의 대명사입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장외 주식, 젊을수록 장외 주식, 장외 주식 부의 홈런을 함께 날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장외 주식으로 부의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매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장외 주식이 생소하시다면요. 지금 이 시간 꼭 여러분 집중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장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장외 주식도 크고 작은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플랫폼이 또 하나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외 주식이 엄연하게 제도권 시장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삼성증권이라든가 신한금융투자 또는 유한타증권이 이미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제도권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 이 장외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장외주식 문의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이 38 커뮤니케이션 또는 피스타 또는 제이스톡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이스톡. 20년 전에 가장 큰 강자는 바로 이 제이스톡이었습니다. 제이스톡 38은 네. 제이스톡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38이 사설 시장에서는 넘버원을 달리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제이스톡이 넘버원을 달렸던 자리입니다. 이 제이스톡이 한동안 거래를 정지한 상태에서 재정비를 한 상태에서 새롭게 인수자가 공격적으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이스톡의 영광을 위해서 실은 제이스톡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됐던 플랫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만큼 장외 시장이 건전해지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가 연속적으로 여기저기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러나 카카오의 영향을 위해서 비상장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들이 상장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이게 재차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10월 다시. 달도 예. 다시 11월 달로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자리를 잡을 때 이 네. 카카오의 주식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상장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 첫 스타트는 카카오페이가 될 거고 두 번째 이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도 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J 올리브영 잘 아시죠? 알죠. 예. 여기 건너편에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화장품의 플랫폼이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실은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이용하기 좀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죠.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상장을 두드리고 있고 이 코스피로 상장을 CJ 올리브영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증권사에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 이 뜻은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올리브영을 누구하고 비교할 것인가? 예. 그죠? 이 비교 기업들이 없는 게 바로 또 이 비상장 주식 중에 요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예. CJ 올리브영도 상당히 높은 공모가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IPO 시장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마다 치열하게 주관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분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23조 가까이 됐거든요. 1, 2분기. 우리 3분기 이제 접어들고 있지만 네. 23조인데 이 중에 1등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에셋. 미래에셋 대우가 한 8조 한 7천억 정도 오. 1등을 했고요. 2등이 바로 KB. 네, KB.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NHN, 삼성증권 이렇게 순으로 나눠집니다. 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IPO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IPO의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쏟아집니까? 공모가가 높게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되는 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피상장에 있는 기업들은 좋아진다. 네. 이유는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들은 선별을 해서 그쵸. 좋은 안목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심사 청구 기업이죠. 넷마블레오가
4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오. 실은 예. 비상장에서 하는 상장의 시점 보시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상장의 구간이 처음에 주권을 발행했을 때 예. 미발행 상태에서 그때 1차 상승을 하고 2차 주관사를 선정할 네. 때 3차 심사를 청구했을 때 그럼 보통 심사 청구 기업들은 주식이 올라가는데 예. 반대로 주식이 뒤로 밀렸다는 것은 그러네요.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 어떻게 보면 2021년 1분기, 2분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게 네. 만들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청구를 하고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장님 그럼 어떻게 보면은 IPO 시장에서 그간 굉장히 떴다 하면 대박 그 보증 수표가 있었지만 고평가 논란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부터 적정 주가를 찾는 시도는 이 IPO 시장에서도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 장애 주식에서도 익혀지니까요. 늘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가 시세를 한번 체크를 직접 해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전주가 우리가 추석이었습니다. 네. 저번 주가 추석장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어서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도 우리가 보면 형 주식, 거래소 코스닥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당겨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히 뒤로 밀리는 모습 보이면 바로 동생도 영향을 시장에 받는군요.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예. 영향을 받다 보니까 거래량이 한산해지겠죠. 거래량이 한산해지고 매도 매수가 실종되겠죠. 네. 간망하는 사람들이 늘 거고. 이 어떻게 보면 장애 주식도 거래소 코스닥과 똑같은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다만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 매매다 보니까 네. 주식이 내려가 있으면 매도자가 실종됩니다. 그죠? 매수자도 실종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정지돼 있는 겁니다. 요즘은 현대 ENG도 정지돼 있고 LG CNS라든가 누닛 같은 게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누닛이 좀 밀렸습니다. 이유는 이 누닛이 6만 7천 원까지 밀린 이유가 바로 10월달 정도면 상장에 로드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장이라는 소식이 전하지 않다 보니까 누닛 이런 주식들이 뒤로 밀린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상장에서는 상장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상장의 로드맵이 발표되는 시점에 누닛은 재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고요. 여타 관련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두나무도 41만 5천 원인데 가상자산도 요즘 기복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5,500만 원 왔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5,200에 내려왔다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자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상자산이.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주식이 바로 비상장 주식의 두나무 아니겠습니까? 두나무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 바디 프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멈추던 이유가 바로 상장의 로드맵, 상장의 이야기가 나와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그게 좀 멈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추석 이후에 어떤 턴어라운드, 어떻게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은 거래소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애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큐라티스가 2만 원을 지켰고요. 에이프레젠도 변동 없었습니다. 요즘 비바 리퍼블리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와. 야금야금 8만 5천 원, 9만 원, 9만 5천 원, 예. 10만 원까지. 역시 이 토스의 영향은 그쵸. 누차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실은 주식이 우리가 수학이나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네. 이 산수나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으로서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비바 리퍼블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MZ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토스 아니겠습니까? 토스가 가장 간단하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간단한 것이 바로 주식으로 토스 증권이 출범하고 이 간단한 것이 토스뱅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5일 날 토스뱅크가 그렇죠. 출범하죠. 맞습니다. 예. 이 토스뱅크의 출범은 카카오뱅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지금 7만 원이 붕괴돼서 예. 6만 원대로 오지 않았습니까? 비바 리퍼블리카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바 리퍼는 반대로 주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놀자도 어떻게 보면 10만 원에서 좀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큰 변동 없었고요. 야놀자는 국내 상장이 아니라 이미 해외 상장을 발표했죠. 그쵸. 해외 상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야놀자가 이 정도면 좀 무겁습니다. 네. 어떻게 10만 원 언저리에서도 무겁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야나두가 얼마 전에 M&A에 성공하면서 다시 100만 원 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야, 주식이 뭐 비상장이 100만 원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것은 액면가가 5천 원짜리라는 거겠죠. 우리가 현대 ENG도 앞서 보면 100만 원이 116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액면가가 5천 원짜리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액면 분할을 진행하겠죠. 그렇겠죠. 진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나두도 액면 분할과 함께 통일 주권을 발행될 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내년 내에 또 상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야나두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카카오의 계열사입니다. 네. 에듀케이션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와. 야나두의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기본적으로 걔들이 갖고 있는 워킹 캐피탈이 있다 보니까 예. 야나두 회사가 갖고 있는 워킹 캐피탈이 있다 보니 아마 지속적인 M&A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에코프렌트가 KOTC에 있습니다. 77,800원인데 내년 초에 아마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에코프렌트를 올려드렸고요. 예. 현대 아산 요즘 남북 많이 경협지죠. 올랐네요. 역시 예. 남북 간의 정상회담 소식까지 들리면서 아마 10월 초에 남북 간의 연락 전화가 개통을 한다. 재개통을 한다. 이런 남북 경협주로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예. 바로 8천원까지 올랐습니다. 28,000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보면 이런 회사는 경제적 주식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주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호전될수록 현대화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내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네.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이 주식은 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8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다시 뒤로 후퇴했던 거죠. 15,000원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8,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정치적 경제면, 정치면을 더 많이 봐야겠죠. 그죠? 그렇네요. 성장을 보이고. 내 마음을 내요. 앞서 말한 대로 28,300원인데 실은 3만 원까지 걷더니 넘어갔던 주식이었는데 좀 밀린 모습 보였고요. K뱅크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가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비상장에 있는 K뱅크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이 테마별 움직임도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한 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매수와 매도가 좀 실종이 됐다 하더라도 IPO 쪽이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수 그렇죠.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IPO 관련주들이 실은 기대 있게 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럼 우리가 탄생할 때의 주식의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주식의 종합지수라든가 코스닥지수가 나쁘다 보니까 비상장, 장외 주식에 있는 IPO 관련들이 요즘 한 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많이 밀리고 있고 그 뜻은 상장 후의 기대치가 상당히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추석 이후의 장이다 보니까 특별히 매도 매수는 없지만 특히 IPO 관련주는 시장이 밀리면서 동시에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간 시황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A 시간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돌아올게요. 장외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조금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답변 시원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도착한 질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이스톡 얘기도 해주셨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플랫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강자는 어디일까?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소장님, 어디에서 거래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예. 어느 곳에 가야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거든요. 네. 가격이 싸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어디냐 그걸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설시장, 우리가 보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다 민간업체들입니다. 네. 우리가 38 커뮤니케이션 민간업체고요. 네. 증권플러스 비상장도 민간업체입니다. 우리가 다만 유탁을 갖다 삼성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도 민간업체, 38 커뮤니케이션도 민간업체인데 먼저 선두업체인 기업은 바로 38 커뮤니케이션. 38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현재 20년, 연역이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데이터도 있겠죠. 그다음에 다만 38 커뮤니케이션이 안전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등장해 바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금 어디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증권이라는 안전한 거래망을 확보하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되는 종목은 일부분에 한정돼 있지만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증권사에서 운영해서 내 계좌에 내가 돈을 넣고 거래하기 때문에 삼성증권 그래 믿을만하다. 그러면 증권 플러스 비상장도 믿을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 가격 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38 커뮤니케이션이 증권부에서 비상금보다 좀 낮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거래 시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럴 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먼저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해결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설 시장에서는 민간업체에서는 38 커뮤니케이션과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최강자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38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주주동의 데이터, 이건 뭐 증권 플러스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 플러스의 장점은 역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장점은 안전성이라는 거죠. 안정성이죠. 다만 종목 거래되는 종목이 작지만 안정성이라. 38 커뮤니케이션의 장점과 증권 플러스 비상장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는 회사가 최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숙제를 안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또 꿀팁을 남겨주셨어요. 주식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금을 지급해라. 내자. 알겠습니다. 저 처음에 중고거래 했을 때 먼저 돈을 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 꼭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거래 형태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데요.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간단하게 우리가 거래 형태는 총에 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통일주권인데 통일주권은 여러분들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간의 계좌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겁니다. 삼성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미래에셋대우에서 신한금융투자로 말 그대로 증권 계좌를 쉽게 돈처럼 계좌 이체처럼 있잖아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통일주권 거래 형태고요. 두 번째는 미발행 주권 거래 형태입니다. 미발행 주권 거래 형태는 마치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등기소에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찍고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홍길동에서 뭐 소용주에서 홍길동으로 서로 간에 있잖아요. 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게 명의계약서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가주권 거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주권 형태의 종이주권이죠. 종이주권을 만들어서 이 주권을 가져온 사람에게 회사에서 만나서 거래하는 가주권 거래 형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은 거의 80% 가까이가 우리가 통일주권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장외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토스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명의계에서는 직접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켓컬리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마켓컬리가 아직까지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마켓컬리 서울까지 못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 업체들이 중간에 끼어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중개 업체가 장외 주식의 거래 형태에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나 매수하는 사람의 중간에 보호자 역할을 또 충실하고 있다. 그래서 중개 업체들이 저는 이렇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 중개 업체들에서 음성적 시장이 아니라 양성적 시장으로 꺼낼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정의 자격 요건을 부여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들에게는 좀 더 양질의 주식 동고를 받아서 사고 사례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체들을 인정할 때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배우셨나 봐요. 친구에게 배운 장외 주식 투자 팁. 공모를 바로 앞둔 장외 주식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왠지 혼내실 것 같은데요? 절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질문이 반대라고. 가장 많습니다. 저번 주 질문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이다 보면 생소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낯선 시장입니다. 낯선 시장이니까 개인들이 선뜻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주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쵸. 이 회사 정말 좋아. 좋대. 그럴 때 말했죠. 너나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요. 이 뜻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 정보의 비대칭 아니겠습니까? 비상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공모를 바로 앞둔 장외 주식은 단기성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상장된 종목 중에서 장외 주식 가격을 넘어가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실이라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투자기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정리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부해보는 시간 들고 돌아올게요. 네, 상장을 앞둔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장외 주식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에 절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왜 열광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공모주 투자했다가 일주라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느낄 정도로 수익률이 너무 좋았던 경우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핫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공모주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단기적인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잠깐 돈을 빌려서 금방 하고 다시 또 반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단기적 투자 상품 치고 상당히 수익률이 좋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뭐 한 주, 두 주만 봤다 하더라도 어떻게 네. 보면 저녁값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었는 걸 몰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은 가진 자들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근데 일반 같아요. 대중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2020년 아니겠습니까? SK.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식이 안전 자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모주 가장 큰 원인은 단기적인 투자 상품. 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특별한 기업 분석 능력 없이도 어떻게 보면 바람 따라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공모주 시장이 정말 좋은 대우주가 나면 하루 종일 뭐 우리가 머니투데이 방송도 그렇지만 뉴스 하루 계속 종일 계속 나오고, 나옵니다. 그쵸.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이도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네. 또 기본적으로 이 따상이란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따상이라면 약간 사기성 발언 아닌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죠. 이제는 따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아주 편하게 들립니다. 무조건 따상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먼저 나오니까요. 거의 따상 간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냥 100% 가니? 100%에 또 30% 올라가니? 이런 어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접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공모주를 사랑해 받는 겁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실제로 공모주 투자의 손실금이 크지 않는다. 실은 공모주 투자에서 손해나는 금액이 보통 20% 안짝입니다. 그래서 손실금은 작은데 이익이 났을 때는 100%까지 볼 수 그쵸. 있으니까 쉽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이전엔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그동안에 증권 계좌를 하나 못 만드는 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엄마가 아빠에게 또는 아빠가 자녀에게 이 권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장애주식 시장이 됐습니다. 네. 우리 1년간 보면 요 근래 이제 상장된 거 한번 볼까요? 수익률 좋아요.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면 보통 추석 바이오 플러스 보통 보시면 우와. 25%, 100%, 뭐 100%, 39%, 뭐 100%, 110% 이렇게 많이 공모주가 수익이 나기 우와. 때문에 손실 난 것을 보면 우리가 파란 게 두 개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요걸로 이게 상장된 공모주입니다.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모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이 커지면서 장외 시장도 함께 덩달아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IPO에 왜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숫자로 또 보니까 더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IPO 시장 개인들이 왜 열광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요. 어쨌든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외 홈런 꼭 치시길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 우리 소영조 소장님 혹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장외 주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좋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